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독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이게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에서 오는 감정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죠. 그럼 고독은 뭐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 고독을 느끼나? 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상황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가장 흔한 경우, 그러니까 고독하다라고 느끼는 가장 흔한 경우는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데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죠. 저는 그때 고독을 느낍니다. 가령 모임 자리에서 다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도 괜히 겉도는 것 같고 말끝마다 이 얘기는 안 통하겠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때 찾아오는 그 미묘한 감정, 그게 바로 고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겠죠. 또 하나 제가 자주 겪는 상황인데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이런 질문을 마주했을 때 저는 고독해집니다. 왜냐면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신 해줄 수 없죠. 오로지 나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접할 땐 고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 삶에서 예상치 못한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상실, 이별, 실패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 삶이 멈출 때, 그때 홀로 남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라고 묻는 말이 고맙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무게는 이런 말로는 절대로 가벼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나 자신은 멀어져 있는 느낌. 햇빛이 좋아도 마음은 흐리고 소리가 들려도 아무것도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럴 때 찾아오는 그 텅 빈 감정. 네, 저는 이것도 고독이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하게 될 이야기는 이건데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면서 자연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낄 때, 나는 정말 작고 유한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도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작가가 쓴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여러 글 중에 도시에 공급하는 고독의 가격을 낮춰주기를 네,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가장 비싼 고독은 고비 사막에서 보내던 여러 밤에 겪었다. 거기 사막에는 밤이 환했다. 달은 해처럼 환했고 별빛은 달빛처럼 은은했다. 누군가 랜턴에 불을 밝혔다가 끄면 비로소 어둠이 잠시 찾아왔다가 이내 사라졌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캠프가 있었고 나는 그 캠프에 설치한 게르에서 혼자 잠들었다. 문을 열고 게르로 들어가면 완벽한 어둠이, 다시 문을 열고 나오면 당장이라도 밤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매달린 별들이 있었다. 나는 캠프 사무소 앞 벤치에 누워서 밤새 그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보고 또 봐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결엔가 이 우주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순간 나는 고독을 경험했다. 고독은 전혀 외롭지 않았다. 고독은 뭐랄까,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이 우주는 영원히 반짝일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의 감정 같은 것이다. 도시에서는 이런 감정을 절대로 느끼지 못한다. 도시에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가득하다. 5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골목도 한순간에 부숴버린다. 도시에는 나보다 늦게 태어나서는 나보다 일찍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하다. 도시에서 나는 연민을 느낀다. 이 연민은 사막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내가 느낀 고독에 비하자면 얼마나 저렴한 감정인지 모른다. 이 저렴한 연민은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마저도 그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리라. 이 모든 게 환한 밤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별빛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독이 너무나 비싼 감정이 됐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도 고독의 가격이 낮아지기를 바란다. 네, 저는 이 글에서 김현수가 말한 고독에 대한 정의, 그 정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독은 뭐랄까, 나는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이 우주는 영원히 반짝일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의 감정 같은 것이다. 무척 심오하죠? 네, 철학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왠지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여러 번 곱씹게 되던데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런데 이 우주는 영원히 반짝입니다. 우주는 인간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장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합니다. 별빛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 빛날 겁니다. 이 두 인식이 동시에 다가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덧없으며 동시에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작가는 고독을 외로움이나 슬픔으로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그러면서도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에 경탄하게 되는 일, 이걸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독은 감정의 고립이 아니라 존재의 각성에 가깝습니다. 내가 한낱 작은 생명일 뿐이라는 그 인식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와 겸허하게 연결되게 하는 거죠. 이런 고독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독은 진실을 마주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나의 유한함을 알기에 별빛이 더 영원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고독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주와 조용히 연결된 감각인 거죠. 다시 말해서 고독이란 내가 얼마나 덧없고
깊고 작으며 이 세상은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다운지를 통찰하는 순간에 느끼는 겸허함, 경이로움, 평화로움이 섞인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이 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슬프거나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삶과 죽음, 나와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깊고 귀한 감정입니다. 저는 거대한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한 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탄을 느낍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찰나적인지를 절로 실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글은 단지 자연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속도와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그 안에는 고독이라는 감정의 철학적인 깊이가 담겨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심오함 속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독이라는 감정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오히려 저는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더 정직하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보다는 혼자일 때 더 분명하게 들리는 마음의 목소리가 고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독은 슬픔도 고립도 아닌 나 혼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어둠과 조용함이 허락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